오늘의 녹즙 딩크 슈얼크의 에피소드 3 바로 들어갑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급하게 깜빵으로 출근한 제니퍼. 이 깜빵에서 탈옥해 불법 도박장에 출몰한 어보미네이션. 블론스키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요 싸움판에 가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한 소설의 슈프림, 이미 화려한 인플루언서가 된 웡이었습니다. 웡은 카마르타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엔 유통업체인 타게, 또 카마르타지에 사서 풀타임으로 뛰었던 이력도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웡이 감옥에 갇혀있는 블론스키를 싸움판에 들어가 제니퍼의 변호를 막아버린 셈인데, That sucks. You don't think this is one of those cameo every week type of shows? It's not. Well, except Bruce. And Blonsky. And Wong. 이후 블론스키의 변호를 맡게 된 제니퍼의 이야기, 슈얼크가 된 제니퍼의 이야기, 왜 슈퍼히어로를 다 여자로 만드냐 라는 얘기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슈얼크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은 폭발해버린 상황. 이 와중에 제니퍼와 함께 일했던 동료 데니스가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데니스는 헤어진 애인에게 보석, 발리 여행, 폭스바겐 파사트까지 사줬지만 여기에 결국 통수를 쳐버렸고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 그리고 그 여자는 형태의 변환자, 바로 뉴 아스가르드의 라이트 엘프였기 때문에 제니퍼가 있는 슈퍼휴먼 전담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거죠. 네, 이 여자는 형태의 변환자,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으로 자유롭게 변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데니스를 속이고 메건 더 스텔리언, 이 겁나 핫한 미국 래퍼로 변신해 한마디로 속여서 꼬셨다는 말. 이때 갑자기 포탈을 타고 등장하는 웡. Mr. Wong. Great entrance. Perfect timing. 웡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블론스키의 말처럼 웡이 탈옥을 도와주었고, 그 이유는 소서러 슈프림이 되기 위해 자신의 훈련 상대가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알같이 기억을 지우진 않았다고 말하는 웡. 이후 미러 디멘션, 섀도우 디멘션으로 보내버리자 말하는 웡인데, 제니퍼는 블론스키의 심리가 열리는 날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데니스의 이야기로 넘어와 통수를 친 엘프에게 쏟은 돈은 대략 5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 아니 1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환율로 약 2억 3천이 넘는 돈을 통수 맞았고, 공식적으로 변호를 의뢰한 후 나가는 데니스. 근데 1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데니스는 결국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니 그냥 소송을 취하하겠다 말하는데, 네, 이때 퍼그에게 걸려온 전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데니스에게 온 전화였고, I love harassing women in the workplace. It's my kick, baby. Not cool. What's that? 알고 보니 온통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는 엘프. 한편 블론스키와 제니퍼에게 몰린 언론의 관심, 이제는 슈얼크가 어벤져스 가입을 거절당했다 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 이후 심리에 참석한 블론스키의 소울메이트, 그리고 블론스키의 무고함을 증명할 웡이 아직도 안 왔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제니퍼. 블론스키는 자신의 과거에 진심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속지 않는 삶을 살았으며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블론스키가 석방하게 되면 명상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 대신 대답하는 제니퍼. 교도소 펜팔로 만난 이 7명의 소울메이트들이 블론스키를 지원해줄 거라 설명하고, 이후 블론스키의 착한 일들, 교도소 내에서 문멘트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례, 명상과 요가를 진행했던 사례, 결혼 생활로부터 자신을 구해줬다 말하는 경비, 이렇게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탈옥 문제를 해결해줄 인물 웡이 아직도 등장하지 않은 상황인데, 뒤늦게 웡이 포탈을 타고 등장하고, 블론스키는 본인의 강요에 의해 탈옥하게 되었지만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건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었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블론스키가 갑자기 괴물로 변하면 어떡하냐 묻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보미네이션으로 변해버리는 블론스키. As you can see, I'm in full control.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재판장을 혼돈의 도가니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찌됐건 블론스키는 자신의 의지로 감옥 생활을 선택했고, 때문에 사회로 나가서도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법을 어긴 인물, 이 화살은 웡에게 향하는데, Just admitted to facilitating a prisoner escape, which is a crime. I must depart.
그냥 쌩 까고 포탈 타면 니들이 어쩔 건데. 한편 엘프 사건의 법정. 이 엘프의 이름은 루나. 아스가르드 엘프 외교관의 딸이었고 때문에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 주장하는 변호사. 그리고 여기에 깨알같이 Asgard is not a place, it is a people. 라고 말하는 아스가르드의 백성. 우리 햄식이 형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몇 분 후 갑자기 급하게 판결을 바꾸는 판사. In light of some new information I've just received, I'm changing my rules. 네, 철떡소녀씨 판사로 변신했죠. 가중처벌. 한편 괴물을 변호하는 괴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제니퍼. 하다못해 어보미네이션에 애를 가졌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져버렸고 허그의 법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한 젠. 검찰에서 데니스와 몇 년간 일했던 과거. 그러니까 데니스에 대한 증언. 병적으로 자만심에 빠져있고 망상에 빠져 살던 데니스는 제 아무리 메건 같은 팝스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일어날 일이라고 믿을 만한 그야말로 환자 같은 사람이었고 어찌됐건 이와 같은 증언이 법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결국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석방 허가가 떨어진 블론스키. 가석방의 조건으로 블론스키는 이제 어보미네이션으로 변신해선 안 되었고 여기에 억제 장치까지 착용해야 했죠. 이후 귀가하는 제니퍼. 여기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제니퍼를 덮치는데 Oh, wait. 사람 잘못 봤어. 이들은 원저 코믹스의 레킹 크루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Did you guys rob an Asgardian construction worker? 얘기를 들어보니 보스라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마의 쿠키. 젠을 찾아온 의뢰인. 바로 팝스타 메건과의 트월킹을 끝으로 슈얼크의 사마는 모두 끝이 납니다. Body, yaddy, yaddy,